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감전 중대재해가 여러 건이 났습니다. 그 맥락에서 전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오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전기의 본질과 전기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 대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기가 위험한 줄 모릅니다. 전기는 사고가 나면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할 때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교육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전기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사고를 이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전기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근원적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 건설 현장에 공사용 전기설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교육이 소화가 될 수 있고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기안전 쪽에 그 오랜 동안 전기안전 쪽에 그 활동을 해오고 노력을 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DLNC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7년째 재직을 하고 있고 원래 제가 전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전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직으로 입사를 해서 플랜트 쪽에 주로 일을 했었습니다. 발전소나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플랜트, 가스 플랜트, 화학 플랜트 이런 플랜트 현장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기안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플랜트 쪽에 실무를 하면서요, 사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전기 사고를.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 사고를 당하고, 저도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아주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을 저 자신도 겪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안전 쪽에서 안전을 전공한 분들이 전기 안전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이 안전에 투신해서 전기 안전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안전 쪽으로 투신을 해서 지금 전기 안전을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박사학위를 전기 안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기 화재의 분석하고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안전 관련 공익 강의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쭉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의뢰를 해서 한기대학교에서 AI 모델 온라인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기안전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동참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거의 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저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물이 완성이 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AI 교육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한꺼번에 무료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개가 되면은 이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도 AI 온라인 교육하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 나중에 링크를 통해서 잠깐 샘플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전기안전 관련 안전 정책 제안이나 실용신안 저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뭐 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기안전에 관련된 법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기술 기준이 있는데요. 한국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기 안전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뭐 실용 신안이나 이 관련된 뭐 책자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관련 실용 신안은 제가 투명 콘센터, 뭐 접지극 접속 강화 손상 방지용 전기 플러그, 보호 접지극 강화 접지용 플러그, 요런 실용 신안을 제가 3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전기 안전에 대한 겁니다. 전기 화재나 전기 감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설비에 대해서 실용 신안을 냈고, 이건 이제 제가 실용 신안을 낸 이유는 어떤 한 기업에서 저 실용 신안을 내면은 그 로열티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그래서 그 회사에서만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실용 신안을 내서 여러 업체에서 그렇게 전기 안전이 보완이 된 그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널리 범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용 신안을 내서 제조업체에다가 이런 제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이 출시돼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 및 전기 분야 저서인데 전기기능장 실기 PLC 2023년도에 책을 하나 낸 게 있고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티핑 포인트에서 낸 책인데 저 책은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안전을 해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안전이나 설비적인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도 운전자가 그 기능을 모르거나 그 기능을 안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 시설이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로자나 관리자들이 그걸 모르고 쓰질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바뀌려고 그러면 내면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안전에서 감성 안전이라고 합니다. 감성 안전. 감성 안전으로 이렇게 그 안전 마인드셋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했던 경력은 뭐 가스공사 LNG 생산기지, 그 다음에 뭐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GTX 그 광역 급행철도 현장에서 전기 안전 쪽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뭐죠, 이게? 이게 뭡니까? 김 팀장님? 예, 맞습니다. 냉장고죠, 냉장고. 냉장고를 지금 열어서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것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냉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육류, 해산물, 생고기, 생선, 조개류, 계란, 우유, 두부, 요거트, 딸기, 포도, 과일, 남은 밥, 국찌개, 뭐 피클, 장아찌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 표를요, 제가 금방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느냐? AI로 만들었습니다. AI. 요즘 AI가 많이 쓰이고 있죠. AI가 우리 이 문명의 이 전환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를 지금 여기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AI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 표를 만들려고 제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을 이렇게 리스트를 하다가 AI한테 시켰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을, 냉장고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뭐 육류, 유제품, 채소, 과일 이런 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시켰습니다.
한 5분 만에, 5분도 안 걸리면 몇 분 만에 만든 겁니다. 몇 분 만에. 주문을 잘하면은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옵니다. AI를 쓰는 거는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일을 많이 하죠.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대부분 보좌관 분들이 합니다. 보좌관. 그 보좌관 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 어떤 방대한 작업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보좌관 분들하고. AI를 쓰면요, 그런 전문 보좌관을 몇십 명을 데리고 있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납니다. AI가 요즘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지불합니다. 하나로. 그 10만 원 지불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사람을 써도 몇백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짜 전문 분야 전문가들 수십 명을 데리고 있는 그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데, 10만 원이 아깝지 않죠. 업무를 하면서 AI를 쓰는 게 점점 더 필요한 지금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AI를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냉동을 해야 되는 제품, 냉동을 해야 되는 제품도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저거를요,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들이 이런 거라고 하나 설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몇 시간 설명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것의 근원적 특성, 부패하기 쉬운 식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 미생물 번식 억제가 필요한 식품, 조리하여 먹은 후 남은 음식, 습기가 있는 생물입니다. 자, 이걸 전체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근원적 특성, 저온에서 보관해야 품질이 유지되는 겁니다. 저온에서 보관해야 품질이 유지되는 것, 저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 원리입니다. 저 근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전기가 그렇습니다. 전기의 위험원에 대해서, 전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야 될 근원적 특성이 뭐냐 하는 것처럼 이 근본 개념, 본질을 알면은 전기에 대해서도 아주 빠르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맥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전기에너지의 본질은 앞에 그려놓은 요 세 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죠.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그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원자를 쪼갠 겁니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그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의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원자의 모델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지금 보어의 원자 모델인데, 대동소이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원자 모델하고 대동소이한데, 이 보어의 원자 모델이 전기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원자핵에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 3개가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3개가 있죠. 이 원자 맨 바깥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볼륨이 있습니다. 이게 이 원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형으로 움직입니다. 구형으로 움직이면서 볼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볼륨이 원자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요, 원자의 대부분의 무게는 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에서 이 전자까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핵이 잠실운동장 가운데 놓여있는 그 축구공 정도 크기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맨 바깥에 있는 이 전자는
그 잠실운동장 맨 바깥 트랙에 거기에 그 탁구공이 하나 굴러가는 정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 사이가 텅 비어 있죠. 여기 가운데, 운동장 가운데에서 이 전자까지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음에도 이 원자의 볼륨이 맨 바깥에 있는 이 전자가 움직이는 그 잠실운동장 전체 크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게 거의 광속으로 움직입니다. 광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 드론 날개가 정지해 있을 때는 일자나 십자로 보이죠. 근데 드론 날개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 원판으로 보이죠. 원판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원판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만은 거기 손가락이나 뭐를 막대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날개를 흔들리면 날개가 멈춥니다. 날개 사이에 들어가서. 그건 왜 그러느냐? 드론이 날개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 보이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어떤 체적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그 안으로 그 볼륨 안으로 다른 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원자도 이 전자로 이렇게 볼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전기,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마이너스 전기끼리 밀어내죠.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그 볼륨과 볼륨이 밀어내면서 물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사실 이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그냥 텅 비어있는 허공입니다. 허공. 허공이지만은 그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 효과에 의해서 그 볼륨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원리로 전기를 쓰는 것이냐? 자연 상태에서는 원자핵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의 숫자하고 그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이 전자 숫자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여기서 강제로 떼내는 겁니다.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는 크고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고 바깥에 있는 전자를 강제로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 이별이 됐죠, 이별. 그러면 이 원자 전체는 플러스 전기 3개, 마이너스 전기 2개가 되니까 원자는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떨어져 나간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강제 이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이 그리움에 의해서 전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재결합, 재회가 되는 거죠. 전기에너지는 뭐냐? 원자핵의 양성자하고 그 주변 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전기적인 힘으로 전자를 떼내면은 서로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그리움의 힘이 생기죠. 근데 거기서 못합체적이 막는 거예요. 발전기가 저걸 하는 겁니다. 발전기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떼내는 거예요. 발전기나 배터리가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뗐다가 다시 붙으려고 하는데, 합쳐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못 합쳐지게 하고 바깥으로 선을 하나 연결해서 삥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우리가 전기를 흘리고자 하는 그 길로 쭉 돌아오면은 다시 자기 짝을 만나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별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 그리움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서 오도록 하면서 그 흐르는 힘을 쓰는 거, 그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게 제가 그 AI 교육 교환의 동영상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 링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가 되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안 되네. 링크가 되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양성자와 전자의 분리, 끌어당김, 재결합의 과정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이별, 그리움, 재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라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요. 전기 안전사고의 근원적 원인이 뭔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이게 스페인 갈리시아에서 과속으로 탈선을 했는데요. 이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너를 도는 이 레일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레일 정비가 좀 불안정했고, 그리고 이 속도가 전격 속도를 넘어서 과속을 했습니다. 80명이 사망하고 218명이 부상했는데요. 이 코너를 도는 이 열차의 전격 속도가 80km/h인데, 시속 80km인데, 시속 190km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 열차가 탈선을 안 하려면은 우리가 코너를 돌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이. 그 원심력보다도 열차 자중에 의해서 중력이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겨서 그 구속을 시키는 그 구심력이 커야 열차가 탈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과속을 하면서 레일 자체도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니까 튀어나가 버린 거죠. 탈선을 한 겁니다. 과속과 선로 이상에 의해서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이렇게 열차가 탈선하면 운동에너지 광란이 일어납니다. 기계적 파괴가 일어납니다. 오른쪽도 그 열차 탈선 현장 사진인데요. 일본 효고현에서 과속을 해서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107명이 사망하고요. 그 562명이죠. 56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전격 70km, 시속 70km인데 116km로 달렸어요. 시속 116km. 저 사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열차를 운전하는 열차를 운전하는 그 기관사가 정신병력이 좀 있다고 그렇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속도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열차를 운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과속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자, 열차가 탈선하는 거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전선이 지금 피복이 까져 있죠. 전선 피복이라는 거는 열차 레일하고 같습니다. 전기가 흐를 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전선 피복이죠. 근데 전선 피복이 까지면은 전기가 새 나옵니다. 열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과전류나 전선 이상이 돼서 이렇게 전선 피복, 절연이 손상이 되면 전기가 누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전기가 누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 광란이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에 이 영상은 뭔가 하면은, 덕팡 쿠팡 물류센터 그 화재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누전이 발생해서 어떤 아크가 일어나면서 불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왼쪽이 물회로입니다. 물회로. 오른쪽이 전기회로입니다. 물회로하고 전기회로하고 원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펌프에서 수압을 만듭니다. 수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물을 흘립니다. 수류죠, 수류. 물이 흐르는 거. 근데 배관이 이렇게 터졌어요. 배관이 터지면 물이 새 나옵니다. 누수죠. 새는 물 난리가 납니다. 이 물 난리가 나는 물은 어디로 가느냐? 수위가 낮은 데로 갑니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 그게 땅이죠.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는 발전기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해서 전압을 만들죠. 전압, 전기적인 압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못 합쳐지게 막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흐르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설비를 씁니다. 흐르게 해서 여기서 합쳐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이 피복입니다. 피복. 절연 피복이죠. 절연 피복이 까졌습니다. 이 배관이 터진 것처럼. 그러면 누전이 되죠. 새는 누자, 전기 전자, 전기가 셉니다. 새는 전기가 생깁니다. 이 새는 전기에 의해서 감전, 화재,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누전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전위가 가장 낮은 데로 갑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거기가 어딜까요? 소장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는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로 설명을 드렸죠. 그 원자에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기하고 그 주변 그 궤도에 확률 궤도 분포를 하고 있는 궤도 전자하고를 강제로 떼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힘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그 분리가 된 게 어디서 나왔느냐, 근원적으로.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 전체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전기적인, 같은 숫자로 전기적인 중성인데, 그걸 분리를 해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위가 가장 낮은 데는 어디냐?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에 가면은 자기 짝이 있어요. 분리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그래서 전위가 가장 낮은 데는 땅입니다, 땅. 수위가 가장 낮은 데는 해수면이지, 해수면. 해수면을 가지고 우리가 높이의 기준을 삼잖아요. 뭐, 달의 중력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조금 이렇게 탐원형으로 찌그러져 있기는 하지만은, 지구 전체에서 어떤 높이의 기준을 삼는 게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이 그게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가 땅이라는 겁니다. 땅, 대지. 그래서 전위가 낮은 땅으로 흘러갑니다. 누전된 전기는. 자, 이 두 개를 보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전기 사고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이 누전이라 그랬죠. 새에 나온 전기,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그 누전 전기가 전기재해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았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알 수 있겠죠. 이 근본적인 대책이 전기안전 3원칙입니다. 이게 뭐냐?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입니다. 저 단어를, 저 용어를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저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오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 자, 오늘 교육 목표입니다. 이게.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가 뭐냐. 이걸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거. 그게 오늘 교육 목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부 보호가 뭐냐. 충전부 보호는요,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열차 탈선 사고하고 전기 누전 사고 두 개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열차 탈선이 안 되게 막는 겁니다. 탈선이 안 되게 막으려면은 레일을 잘 관리하고 안전속도를 지키면 되죠. 그래서 열차가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전기에서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하는 것 같은 게 이 충전부 보호입니다. 전기가 누전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전선을 잘 관리하고 전격 전류를 써서 전기가 정상 경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접지입니다. 보호접지. 충전부 보호가 실패해서 어딘가 피복이 까지고 절연이 파괴가 돼서 전기가 누전이 돼버렸습니다. 누전이 돼버렸을 때 뭘 하느냐. 열차가 탈선이 돼버린 거예요. 열차가 탈선되면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탈선사고 시 안전조치. 2차 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으로 탈선해야 됩니다. 인명이나 시설물을 보호로 하는 거죠. 2차 재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열차가 탈선할 때 비행기가 추락을 만약에 하게 될 때 어떤 이쪽은 도심지고 이쪽은 산악이면은 산악 쪽으로 가야 되겠죠. 산악 쪽으로. 그래야 2차 피해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장이나 열차의 기관사가 그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대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으로 탈선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전기가 그럼 누전됐을 때 누전사고제 안전조치가 뭐냐. 첫 번째, 2차 피해가 최소화하는 곳으로 누전을 해서 감전,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로 흐르면 감전입니다. 누전된 전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열이 나서 불이 나면 전기 화재입니다. 누전된 전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점화원이 돼서 폭발을 하면은 폭발입니다. 전기 폭발.
누전된 전기가 흘러가면서 어떤 설비 오동작을 시키면 그게 설비 오동작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누전된 전기가 2차 피해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접지입니다. 전기에너지는 근원적으로 지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구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접지입니다. 붙일 접자, 땅짓자. 땅으로 정기적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정기적인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보호접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 시 사고 발생, 누전 차단기가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2번입니다. 이게 뭐냐? 열차 탈선 사고 났을 때 두 번째 안전조치가 뭡니까? 엔진을 세워야죠. 열차의 동력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누전 사고 시 안전조치가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열차가 탈선한 상태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2차, 3차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엔진을 세워야 됩니다. 전기가 누전됐을 때 그 누전된 설비에 계속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그 누전 전기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누전된 회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충전부 보호가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보호접지가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누전된 전기가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누전 차단기,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누전 차단기가 뭐냐?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는 전기의 정상적인 통전 경로를 이탈한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이게 누전 차단기인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강제로 분리를 해서 그 두 개가 합쳐지려고 하는 것을 못 합쳐지게 막으면서 일이 흘러와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합쳐지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흘리는 겁니다. 흘려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커피도 끓이고 토스트도 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나가는 전기가 그 순간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 전기 에너지의 그 이송의 매개물이 되는 전자는 아주 움직이는 게 느립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 1초에 몇 미리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그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데, 전기 에너지는 그 전자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거의 광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광속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죠? 소장님, 광속이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예. 1초에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1초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서울로 보낸다고 치자고, 서울로 보내면 서울까지 막 한 350km, 400km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 그 350km, 400km 다 합쳐야 700km입니다. 왕복 합쳐야. 그 700km 가는 건 눈 깜짝할 사이죠. 1초에 30만 km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는 전기와 동시에. 누전 차단기는 뭐냐?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전기하고 이 두 개를 양팔저울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는 게 100만 개가 나갔으면 그 순간에 100만 개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100만 개가 나갔는데 여기가 90만 개가 들어오면 10만 개가 새버린 거죠. 어딘가에서 새 나간 거죠. 그걸 감지해서 그냥 차단하는 거,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누전 발생한 걸 감지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 누전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하고 그 누전 보호하고 같이 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이 차단기가 전격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 50A면은 50A를 넘는 과전류가 흘러가도 차단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새 나가는 누전이 발생해도 차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 접지 얘기하는 그 접지입니다. 이 접지의 개념이요, 전기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접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전기를 거의 이해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 접지가 뭐냐? 자, 이게 지금 철근 절곡기입니다. 철근 절곡기에 감전된 상황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 철근 절곡기가 정상적으로 돌 때는 이렇게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스위치를 거쳐서 철근 절곡기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근데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근 절곡기가 누전이 됐습니다. 어디 안쪽에 어딘가에서 피복이 까져가지고 그 피복이 까진 대로 전기가 흘러나와서 철근 절곡기 외함이 철제로 되어 있죠. 철제로 되어 있는 그 철제 외함에 누전이 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여기 접촉을 하고 있죠. 접촉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입니다. 손에서부터 발까지 통상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한 5,000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막 땀이 나거나 그 수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물기에 젖으면은 이게 한 200옴까지도 떨어집니다. 손에서부터 발까지.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전될 수 있죠. 근데 접지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철근 절곡기 외함에 전선을 하나 정기적으로 붙여가지고 이걸 땅 밑으로 이렇게 묻어 놓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땅에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접지를 한 겁니다. 접지로. 정기적인 통전 경로를 만든 거죠. 땅하고. 그럼 여기 이 회로를 이쪽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접지 저항은 통상 100옴 이하로 합니다. 100옴 이하로. 지금 한국 전기설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값들을 계산해보면 100옴보다 보통 더 높게 나옵니다. 이 접지 저항 값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00옴 이하로 하면은 뭐 그 모든 규격 안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100옴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길이 하나 있죠. 땅으로 흘러가는 길이.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인체 저항은 5,000옴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접지 저항은 100옴 이하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100옴짜리하고 5,000옴짜리하고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죠. 근데 전기는요, 자연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힘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갑니다. 100옴짜리 이 회로하고 전선로하고 5,000옴짜리 전선로하고 두 개가 있으면 이 누전된 전기는 100옴 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에 1A가 누전됐다고 가정하자고요. 1A는 단위를 바꾸면 1000mA죠. 1000mA가 누전됐을 때 접지 쪽으로 이 컨디션에서 접지 쪽으로 흘러가는 게 981mA가 흘러갑니다. 사람 쪽으로 흐르긴 흐릅니다. 길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람 쪽으로 19mA가 흘러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사람은 30mA에 감전됐을 때 이게 아주 이제 데미지를 받습니다. 손을 거기서 자기 의지로 이탈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 감전보형 누전 차단기가 30mA가 누전됐을 때 0.03초 만에 차단하게 돼 있죠. 근데 19mA 그러면 찌릿찌릿합니다. 찌릿찌릿하면 자기 의지로 손을 뗄 수 있어요. 이상하네 하고 손을 떼고, 이거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기반장님이 가가지고 이걸 확인해보면 어딘가 피복이 까져 있는 데가 나오겠죠. 그럼 그 부분을 저런 테이핑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면은 다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지입니다. 이게 누전된 전기가 사람 쪽으로 안 흐르고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빨리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쉽게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접지의 개념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도 철근 절곡기인데요. 철근 절곡기 접지를 안 했죠, 이거는. 그러면 1000mA 누전됐을 때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사람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이 사람 적사합니다. 적사. 이게 접지의 개념이다. 보호접지의 개념.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 사람이나 다른 설비로 흐르면서 피해를 주지 않고 땅으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접지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